산업이 안 된다 그러면 보지 마시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없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얼마큼 시장에서 비만 당뇨를 강력한 테마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추정이 들어가요. 개인들 매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 신용으로 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진짜 나는 어제 초전도체가 네. 그렇게 또 무너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뉴스 보다가 이거 뭐야?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2차 전지 때하고 똑같더라고. 쫙 고점 찍다가 순식간에 2시부터 그냥 폭락하기 시작한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차 전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 뭔가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뭐 어떤 이런저런. 근데 이번에 초전도체도 그런 현상 벌어지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뭔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 음모보다 좀 올라간 게 개인적으로 뭐 좀 그랬죠. 물론 악재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예. 가짜라 그렇죠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염두에 될 건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마 계속 가는, 그러니까 갭상승하고 올라가고 갭상승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이게 당연히 의례적으로 이거 어디까지 갈까만 보고 있다가 어떤 뉴스만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액션이 나오는데, 그러면 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계속 이러다가 이제 거의 횡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가격대가 지금 13,500원, 그러니까 요 정도쯤 됐을 겁니다. 요 위쪽에서. 그래서 다시 상한가를 마로 하고 있는 이런 자리 쪽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터하는 모습들, 이거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어떤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시장이 약할 때 센 테마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제가 느끼기로는 축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장이 약할 때 이런 테마가 강한 거 없다고 하게 되면 대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쪽으로 일단 어느 정도 단타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짧게 매매한 분들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솔직히 만약에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일단 어떤 변화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그널을 줬습니다. 뭐 지금까지 올라갔던 게 이게 저희가 올라가면서 배경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거 아직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월말쯤 가면 다들 검증해서 이게 된다고 할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고.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만 이게 하나의 시장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PER이 됐든 PBR이 됐든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수치 근거가 있으면은 네. 이렇게 못 오르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메타버스 때도 이랬잖아. 그 게임하는 게임하면서 돈 번다 이런 거 했을 때 P2E 요, 리메이드 P2E. 예. P2E 할 때 언카운터블 그때 네. 나왔던 단어가 얼마가 될지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이게 그냥 무식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 그러니까 됐던 그게 거. 어떤 식이 됐든 저희는 항상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겠고 산업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는데 내가 그냥 시세만 보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자세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시세만 쫓겠다라고 하는 자세. 근데 이것도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날 안 그러면 나머지 다 빠지는데 그냥 손가락 빨고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탈출해야죠. 그렇죠. 이게 엑시트의 문제도 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엑시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봤는데 난 도저히 엑시트가 안 되겠더라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은 안 되는 거 안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거 가지고 그냥 딱 보고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때 계속 매매해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어차피 한번 고점에서 무너질 때 손절할 각오를 하고 매매합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이거 전저점 이탈했지, 그리고 시작 이상한데, 그래서 손절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만약에 뭐 한 플러스 10%, 플러스 뭐 7% 이런 식으로 먹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5% 손절하고 나왔다. 그래서 총 이번에 매매한 게 한 12% 먹었다. 이게 낫지.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거 엄청난 거니까 앞으로 막 해서 뭐 빅픽처를 그려가면서 이거 다 3배, 5배 먹을 거야라고 하다가 이거 맞는 거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트레이딩의 관점들은 다시 한번. 그러니 저거 잠깐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우리가 소위 펀더멘털에 의해서 오르는 것들이 아니라 저런 그렇죠. 이슈에 의해 오르는 건 하루 진짜 단 몇 분 사이로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재수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맞는 거잖아요. 뭐 밥 먹다가 어떻게 알겠어. 화장실 갔는데. 그러니까 산업이 안 된다 그러면 보지 마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차트만 보면서 저거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괜히 뭐
우리 동요하기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산업 안 된다 그러면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테마 가지고 그렇지. 아니, 네. 더군다나 이 경험이라든가 실력이 그렇게 정말 네. 고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분들 아닌 다음에는 네. 아예 안 보는 게 네. 나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선동하고 저들 뭐 될 것 같은 테마 이런 작은 테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돈 될 것 같은 산업적으로 그런 변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8.15 모니터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이런 작은 테마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불장난하지 말자고 막 그 예전에 학교 다니면 포스터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럼 불장난을 안 하면 되거든. 근데 불장난하면서 조심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아예 불장난을 안 해야 되거든. 근데 불장난을 하면서 조심하자. 이러면은 애매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지만 강한 테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딱 봐서 산업이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막 이거 떠는 사람들이만큼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딴 데 준비해놓고 중심을 가져가시죠. 지금 중심이 이렇게 조정할 때 내가 뭘 사야겠느냐 아니면 비중을 또 어디서 늘리고 시장 대비해서 현금을 쫙 갖고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제발 저희 패널들도 그렇고 쓸데없는 테마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오늘 또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요건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만 당뇨 쪽입니다. 이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3주 전에 제가 찐시황에서 한번 쭉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들과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비만 당뇨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은 커지는데 네. 케어젠이라든가 우리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케어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분기가 생각보다 실적 조금 덜 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여기저기 판매할 때를 늘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회성 비용입니다. 게다가 또 오늘인가요? 그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액면 분할을 위해서. 네. 8월 24일 날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금 묶이는 거 싫으니까 일단 파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끝나고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일단 일라이렐리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와우 뭐 거의 이제 앞으로 이거 비만 당뇨 시장이 마운자로죠. 이 마운자로가 끌고 가는 시장이 거의 조 단위더라고요. 거의 뭐 30조에서 300조까지 얘기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실적 발표하는데 아주 여유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15% 그 무거운 게 15% 올랐습니다. 와. 네. 이거랑 어제 노보노디스크 다 아시는 주사제죠. 이쪽과 같이 연결해서 이 두 가지만 오른 게 어제 시총이 100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큼 시장에서 비만 당뇨를 강력한 테마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마 이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위고비가 지금 이걸 통해서 비만 당뇨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즉 비만 당뇨로 환자가 이걸로 걸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뇌졸중이나 관련된 심장 어택 관련된 쪽도 우리가 해결하는데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일라일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고 대세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연결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펩트론인데요. 이것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올랐는데도 좀 패턴 보게 되면 안 빠지려고 하고 지지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지속형 약물 플랫폼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 자체가 펩타이드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성과를 내다 보니까 관련주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벤티지랩입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약물 전달 물질 관련된 쪽에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임상 단계다 보니까 아직 뭐 60일째 그리고 60일째, 30일째, 60일째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아마 성과를 그러니까 얼만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해야 비만 쪽에도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딱 좋은 쪽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항체 전달 물질은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포 쪽이다 보니까 다른 쪽이긴 하지만 이것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혹시나 오늘 그냥 또 시장의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네, 이것도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네, 가장 좀 큰 기대를 이 한미약품하고 그 LG화학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기는 하는데 기대는 하죠. 근데 아직 보여준 게 없다 보여준 게 보니까 없어서. 예, 뭐 임상시험 이게 한미약품이 이상 들어가기 전인가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고 있고 LG화학도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도 LG화학의 정체는 뭐예요? 아, 이런 거나 물적 분할해가지고 키우지? 비밀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독립회사로 있던 걸 또 흡수합병했어요. 그렇지. 예전에 네. 그 LG 뭐 있었잖아요. 생명과. 예. 예, 생명과. 그러다가 해놓고는 되게 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뭐 열심히 하겠죠. 뭐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센스. 이게 체크해야 되겠죠. 예, 혈당 당연히 그 들어가기 전에 내 걸 치료 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혈당 연속 혈당 측정 같은 경우에 전 동은아나택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데 약간 차트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 여전히 지금 자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 오늘 테마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복잡하고 힘들 때는 네. 좀 쉬는 것도, 그러니까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좀 쉬는 것도 네. 안 하고 쉬는 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여기 2,570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만약에 또 기웃기웃하다가 또 손절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돌리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냥 아예 그래 그래도 내 포트 요만큼 딱 갖춰놓고 플러스 현금 얼마 뭐 현금 30%든 20%든 얼마 갖춰놓은 다음에 시장 흐름 보면서 이렇게 관망하다가 진짜 요거 될 만한 테마인가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아주 조그만 또 보고만 있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시장 흐름 놓칠 수도 있고 한 현금 전체 금에서 5% 밑으로만 네. 살짝 했다가 혹시나 뭐 손실을 봐도 금방 정리돼야 되는데 큰 계좌에 충격 없게라는 정도로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시장 흐름들 동향 지켜보시죠. 근데 요 축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뭘 살 거예요, 대표님? 날 사줘. 싸요.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뭘 굳이 살라고 그래. 그냥 쉬지. 그럼 다 현금화요? 100% 현금화? 예? 100% 현금화하고 그냥 이렇게 볼까요? 그냥 그러기에는 네. 지금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많다. 하긴 뭐 모든 게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네. 그런데 네. 이게 알 수 없으니까 절반 정도는 걸쳐놓자가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없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이게 갑자기 튀면은 그렇죠. 네. 손실만 확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사야 다 안정되고 다시 사야지 하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춥니까? 그러다 만약에 내일 미국이 쫙 올라갔다. 저희 갭상승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회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큰 트렌드에서 그게 크게 훼손되는 게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주식도 어느 정도 물리는 각오해야죠. 물론 각오하지만 이거 관리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은 최소 주식은 70%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잠깐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종목들 쪽에서 봐야 될 거는 종합상사 쪽은 일단은 빨간색을 쳤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거는 계속 봐야 되는데 단기적 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좀 상당히 조정이 좀 여러 날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하루 만에 돌리는 게 상당히 강하던데. 그러니까 요거를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 신용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추정이 들어가요. 개인들 매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 신용으로 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분명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에코프로의 그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그와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투자자의 그 성향이 네. 규모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다. 다르죠. 예. 이거 에코프로 생각하면 좀 큰 거 다칠 텐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그렇죠. 이거 장기로 가야 됩니다. 장기로 봐서 그러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정도 조정받다 바로 턴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포스코홀딩스는 63만 원대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비중간에 비중 조절 못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나 장기로 갈 거야라고 하는 비중 정도로만 맞춰놓는 가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이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비중 조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7월 31일부터 네.
그 신용 잔고가 계속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은 이게 무조건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네. 이렇게 사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반대 매매가 되면은 이것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장기로 보는 종목을 신용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장기적으로 그래 뭐 90만 원 그 이상 갈 수 있어 네. 생각하면은 저점 분할 매수가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장기 투자야 할 거야 하면서 에코프로처럼 단기간에 급등할 거를 또 바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뭐 신용을 쓴다든지 하면서 이거는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또 현금은 장기로 볼 거라 산 게 있고 신용으로는 이거 한번 단기적으로 쭉 갈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양전략으로. 네. 네. 잘못하다가 둘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종목이나 섹터를 바꿔서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 가격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움직이는데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네.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어차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핵심은 일단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하나의 천병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원개발 쪽에서 포스코와 함께 포스코 그룹 쪽에서 같이 움직이겠죠. 기대감 또 구동모터와 함께 이어지는 전기차 쪽에 라인업을 걸쳤다는 거. 또 하나 세 번째는 가스전이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이거 지금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가 미국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6% 오늘도 한 2%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겨울을 바라보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가치 또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기대감은 높지만 올라갈 때 쫓아가서 대가는 거는 항상 주가는 되는 종목들을 돌파 매매한다고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돌파 매매한다고 제발 그렇게 올라가서 쫓아가서 매매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걔 또 조정 나오게 되면 팔고만 손절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얼만큼 내가 싸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 지금부터 계속 해봐가시면서 일단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게 우리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좋은 주식과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 네. 좋은 주식인 건 인정하는데 네. 자꾸 비싸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트레이더의 개념이 나오는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이건 나쁜 주식이건 간에 일단 좋은 타이밍에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비싸게 사준다는 사람이 왔을 때 거기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트레이더고 좀 약간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타이밍 무관 계속 내가 맞는 가격에 산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레벨업 됐을 때 긴 시각을 보고 거기서 정리하는 게 가치 투자겠죠. 근데 그 좋은 주식의 조건에는 지금의 그 주가, 밸류에이션이 또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하죠. 그렇죠. 좋은 네. 주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네, 타이밍은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분도 좀 하시고 그런데 좋은 주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네. 눈이 동그래지네. 네. 피팅.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조선주가 좋아지면 네 당연히 떠오르는 또 후속 테마이기도 한데. 벌써 작년부터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그보다 세게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또 일단 올랐다가 쭉 밀렸다가 이거 조선업 살게 작년에 움직인 건 에너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플랜트 이런 석유화기의 에너지 쪽에 작년에서 그래서 선방한 거고 이번엔 조선 때문에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관리 넣으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안 해요. 뭐 내가 몇 월 며칠에 언제 만들기가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꾸준히 보시고 레벨업 되는 과정들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엔터주는 하이브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건 그냥 핑계고요. 뭐 위버스 가지고 그게 또 뭐 이번에 그 수익화를 했다 안 했다 언젠가 하겠죠. 그럼 또 레벨업 되는 관점이겠죠. 이번에 보니까 어제도 충격 나왔지만 큰 자리 이탈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은 실적 잘 나왔고 이제 밸류를 점점 상향시키느냐의 여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가운데서 네. 그래도 좀 원픽으로 네, 좀 조금 더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섹터가. 저는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당뇨, 비만 당뇨. 네, 이쪽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확장될지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시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분들이 돈 번 거 보면은 예전에 그 다이어트 건강식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 과장 광고하면 검찰청 끌려가서 네가 먹어봐 이러면서 예. 번 거야 20%. 아, 그러면서도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다이어트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정말 전문 제약으로 효능 효과 쪽으로 이게 이전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음. 네, HPO라는 회사도 중국 쪽에서 잘 팔더라고요. 그래요? 그 건강식품 아이들 또 이런 옷 쇼핑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서 그냥 끝. 네. 알겠습니다. 네.